내려는 나왔습니다. 본과정 학습에 앞서서요.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드리고자 과정 소개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토익 스피킹 시험은 3부터 이제 8까지 레벨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제 점수대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하시는 점수가 아마 7레벨 초반대와 그리고 자 6레벨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요 사이에 이제 아마 들어오실 텐데 6레벨 같은 경우는 130점에서 150점, 실제로는 10점 단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30, 140, 자, 150점이 레벨 6에 해당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7 같은 경우는 160점에서 180점인데 뭐 이론적으로는 해당 강의를 들으셨을 때 160점까지는 취득이 가능하시도록 이제 설계해 놓은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자, 혹시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레벨 7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요. 본인의 영어 실력이나 아니면 뭐 작문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시면요. 이 시험에 대한 초석을 다진다라는 그 목적하에 레벨 6를 선택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급반이신 경우에는 어차피 전 레벨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소화가 가능하겠다 싶으신 강의를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2019년도 6월부터 시험이 좀 규정됐는데 제공받은 규정 메모지와 필기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지하시는 건 안 되고 자, 받은 필기구에 한해서만 시험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 필기가 가능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가자마자 막 이제 뭔가 외워놓은 걸 적어 놓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내되는 대로 잘 준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센터에서 제공되지 않은 메모지와 필기구 일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메모는 시험 시작부터 이제 가능하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부터 이제 발췌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준비 시간도 이제 일부가 연장이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수험자이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다가갈 만한 이제 소식인데 답변 시간은 동일하거든요. 기존과 동일하고 그다음 준비 시간만 자 일부 연장이 됐다라는 점. 여기 써 있는 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과정 속에서 어차피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을 어느 정도 수료하신 상태에서는 저절로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준비 시간 연장됐다라는 사실 자체만요. 자, 시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파트는 총 6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자, 그에 따른 이제 문제 유형들이 각각 있어요. 그리고 자, 문제의 수로는 총 11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파트별로 다문항인 경우가 있고 단문항인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저희 뭐 자세한 이제 사항들을 이 다음 차시인 전략 강의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심지어 뭐 준비 시간에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답변 시간에는 어떤 전략을 갖추고 가셔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화면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 기준이 있고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별로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만 공부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평가 기준에 입각해서 설정하시는 게 훨씬 더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제가 이제 키워드를 좀 이제 선정을 해봤어요. 자, 등급 판정 요소의 실제적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법이라고 돼 있죠? 자, 되게 문법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인 이제 개념인데, 자, 문법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냐면은 완벽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법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원어민들도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만 뭐를 이제 그러니까 의미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해치지 않는 이해가 가능한 정도의 문장을 여러분 스스로 구사할 수 있는지 그 작문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문장의 그럼 구성력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문장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 지금 여러분들 레벨 6를 목표로 하는 단계에서는 더더욱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 되는 문장을 전달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휘의 수준을 높이든 아니면 템플릿의 수준을 높이든 그렇게 하겠죠. 나중에 순위이고 내가 이제 말이 되는 영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자, 그걸 이제 1순위 목표로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을 위해서도 그렇고 추후에 그냥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자, 완성도라고 돼 있죠? 자, 완성도라는 건 말 그대로 문장을 이제 완성할 수 있는 스킬인데 제한 시간이라는 게 빠듯한 시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토익 스피킹이라는 시험이요. 자, 굉장히 단답형으로 요구되는 그런 유형들도 있었어요. 15초짜리도 있고요. 뭐 길게는 1분짜리도 있었고요. 제한 시간 내에 질문 요지에 대해서 얼만큼 정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단순히 순발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뭐가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냐면은 유형들을 얼만큼 분석을 해가는지가 관건이에요. 유형 분석.
자, 유형 분석은 이제 제가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정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템플릿으로 시간 내에 완성을 시켜야 되는지만 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와 표현력, 이건 좀 나중순위이긴 해요. 자, 물론 평가 요소로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목표 레벨이 없는 뭐라 그랬었죠? 레벨 6에서 그 다음에 자, 최대 레벨 7의 자, 초반대 점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등급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어휘나 아니면 문장을 구사하는 수준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레벨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요. 자, 뭘 의미하냐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이 되는 얘기를 전달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자, 그 정도 실력을 레벨 6와 그다음에 레벨 7의 초반대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변 의도와 질문 요지에 어울리는 어휘 사용을 하는데 먼저 힘을 써주셔야 돼요. 자, 이쪽에 총력을 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욕심이 나서 레벨 7의 후반대 점수도 받아보고 싶어요. 레벨 8까지도 노려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어휘의 수준까지도 고려하셔서 점점 더 고급스러운 텍스트 타입과 그리고 수준 있는 문장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우선 우리의 우선순위는 말이 되는 어휘를 사용하고 상황에 맞는 적수의 어휘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자, 나머지 50%는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하자면 그냥 전달력이에요.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발화 방식도 중요할 거란 말이죠. 단순히 답변의 수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등급이 상당히 많이 나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좋은 템플릿을 외워가는데 어떤 수험자는 레벨 6를 받고 어떤 수험자는 뭐 레벨 4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전달력의 차이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예요. 자, 발음 크게는요. 자, 이해 가능한 발음으로 자, 구사를 하는지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다음 조문법에 맞는 음가를 생성하는지. 자, 그다음 강세 전달력. 자, 문장 전체의 강세와 강세 베이스대 억양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억양은 따로 있는데 스케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닌데 강세가 지켜지면 저절로 억양도 따라오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영어 자체가 강세의 중심이 언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과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심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느 말하기 시험이든 이제 공부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열심히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발화 속도는 의미 전달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자, 준수한 수준으로 얘기하셔도 충분해요. 이거 빨리 말하기 시험이 아니거든요. 물론 시간 제한이 있지만 그 시간 안에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일단은 전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준수한 자, 발화 속도. 자, 이 정도만 유지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전달력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 자, 공부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커리큘럼의 이제 과정의 화면을 좀 살펴보자면요. 시험을 이제 매 회차마다 이제 동향을 분석하면서 풀어보실 텐데, 파트별로 풀이를 하겠죠? 자, 파트 1 같은 경우는 제가 단순히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하실 때도 어떤 음절에 강세를 줘야 되고, 어떤 단어에 강세를 줘야지 영어로서 들리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점수에 직결되는 음절 강세 가이드를 표기를 전부 다 해놨어요. 지문마다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다 음절 강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다 이제 강세를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아미가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내용어예요. 영어는 이제 내용어 중심으로 강세를 줘야지 영어처럼 전달이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영어로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최소한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 점수에 실제로 직결되는 부분, 이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음절 강세가 틀리잖아요. 위치를 여러분들 다르게 강세를 주면은 그 단어로 접수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거는 이게 스킬이나 테크닉이 아니고 그냥 그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수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이 또 필요한 파트 중에 하나이겠죠. 자, 지문을 읽어야 되는 파트 1이고요. 자, 파트 3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 세 문항이 이제 출연하는 그런 성격의 문제였어요. 4번, 5번, 6번.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작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할 거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도 되죠. 제가 해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면은 그 문제 유형에 수렴하는 유형일 때 그에 어울리는 템플릿을 쓰게끔 이제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외워야 되는 답변 개수와 여러분들 작문을 해야 되는 개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뭘 고려했을까요? 답변의 범용성과 여기저기 이제 여러분들 갖다 쓸 수 있도록요. 그리고 자, 논리력. 대신에 답변을 범용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쓰되 말은 돼야 돼요. 너무 억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 핵심 템플릿 위주로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등급을 취득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답변으로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파트 6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템플릿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유형별로 템플릿을 나눠놨어요.
만능 템플릿이라는 건 여러분들 없어요. 한 가지 템플릿만 갖고 수십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잘못 접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논리력을 평가하는 파트 6에서 굉장히 답변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근거 논리력도 강화하면서 외워야 되는 암기량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과정 속에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트 6가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정도 풀어본다고 해서 감각이 향상되진 않아요. 제가 뭐 샘플을 다양하게 보여드릴 건데 다양한 유사 유형 기출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전 감각에 대한 향상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목차가 이제 왜 이렇게 많아 보이냐면 저희가 총 40차시로 이제 구성돼 있어서 그런데 자, 지금 이제 OT를 제외하고요. 지금 진행하는 차시가 이제 1차시가 파트별 공략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이를 하는 거에 앞서서 파트별로 여러분들 꼭 지키셔야 되는 마스터 공략법을 좀 제시해 드릴 예정이에요. 어떻게 해야지만 점수가 오르는지, 준비 시간엔 뭘 해야 되는지, 답변 시간엔 어떤 전략을 갖추고 가셔야 되는지. 자, 두 파트로 나눠놨어요. 전반부 파트, 그 다음 후반부 파트요. 자, 나머지는 다 실전 기출을 이제 풀이하는 건데, 자, 이것도 그냥 아무런 기출이나 랜덤으로 풀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적중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처음 보는 문제가 거의 없도록 대부분의 유형들을 다 이제 선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파트 1도 지문의 형식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파트 2도 묘사하는 사진의 장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자, 3도 마찬가지고, 자, 표는 파트 4는 이제 행사 일정표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행사 일정표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빈도 수도 약간 고려를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이니까 자, 이에 맞춰서 40차시까지 꾸준히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자,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저희가 또 제공드리는 부분들은 자, 음성 파일을 또 제공을 해드려요. 자, 원어민들이 이제 녹음한 이제 파일인데 음성을 여러분들 이제 들어야지 발음과 그다음에 강세에 대한 그 중심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 내서 말해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올바른 이제 가이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발음하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강세법을 지키셔야 되는지. 자, 매일매일 꾸준히 들으시면서 조금씩 개선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SNS 이제 카카오톡 아시죠? 카톡에서 저희가 단톡방을 인강 공식 단톡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의 신 인강 수강생 전용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입장하시면은 궁금한 거 이제 물어보시면서 자,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요청하시면은 그 음성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피드백을 또 실시간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촬영 중이 아닌 이상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습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과정이 또 레벨 6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뭐 입문 레벨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여러분들 들으신 자, 레벨 6, 그 다음 자, 레벨 7, 그리고 레벨 8.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 다 수강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실전 모의고사 강의가 또 있거든요. 자, 이 강의는 실제 시험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여러분 실제로 풀어보셔야 되는 그런 강의예요. 실전 시험과 동일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자, 그에 대한 이제 풀이를 좀 도와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총 2회의 시험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느 레벨을 들으시든 아, 나는 이제 시험처럼 한번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 적합하게 자, 진행해 보시기에 좋은 강의이고요. 자, 그리고 발음과 강세가 이제 유독 중심에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아마 뭐 스스로도 아실 수도 있고 저희한테 뭐 피드백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나는 이제 전달력을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자가 진단이 되시는 분들은 자, 발음 강세 공략도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발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고요. 당연히 이 시험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하겠죠. 자, 총 6강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압축된 강의예요. 시험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자, 수강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과정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진행할 텐데 1차시부터 전략 수립 과정이 시작이 되고요.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또 취미로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시험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어떤 목표를 레벨하시든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심기일전하셔서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